어느 대학 무슨 과, 뭘 배우는지 내 적성에 맞을지 하나도 모르겠어. 맞아. 자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어느 계열이 내 적성에 맞고 그 학과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 많았지? 오늘부터 함께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공과대학 탄소나노 신소재공학과 교수 한철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연과학의 이해를 통해 모든 공학의 기초를 제공하는 분야인 신소재공학 혹은 재료공학이라고 불리는 전공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 학과의 전공과정 특성을 그 하나의 예시로 들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 탄소나노 신소재공학과에서는 신소재공학 혹은 재료공학이라 불리는 전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과학 시간에 신소재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신소재공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성질을 가지는 물질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소재라는 이름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물질의 발견 혹은 개발이라는 오해를 사고는 하는데, 기존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물질을 조금 더 좋게 개량하는 것 혹은 더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것 등 소재와 관련된 모든 것이 신소재 분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재는 석기시대, 철기시대 등 인류의 역사를 구분하는 명칭으로 쓰일 만큼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합니다. 현대적인 신소재공학은 전자 수준부터 일상 제품까지 모든 크기의 물질의 기초과학과 이들의 현실적 응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신소재공학은 일반적인 대학의 공과대학에 속해 있으나 공과대학의 다른 학과들과는 다르게 영문명의 과학을 뜻하는 사이언스와 공학을 뜻하는 엔지니어링 모두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학 분야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의 많은 경우는 상황에 알맞은 소재의 선택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물질의 자연과학 법칙을 이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겪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학과에서 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과학자의 꿈을 가져본 학생이 있다면 신소재공학 분야가 가장 훌륭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과의 경우 이러한 신소재공학을 기반으로 하여 탄소기술과 나노기술을 조금 더 접목한 학과라 할 수 있습니다. 6대 탄소라고 불리는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탄소 소재와 이를 이용한 각종 응용 분야, 그리고 21세기 들어 가장 중요한 6대 기술 중 하나인 MT에 해당하는 나노 소재 혹은 이를 다루는 기술을 각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님들께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소재공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안기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벤져스의 마블 영화가 비브라늄, 아담한티움, 우르라는 3개의 재료를 중심으로 세계관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가상의 마블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계는 물질과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종 사물에 대해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신소재공학 전공 적격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신소재공학은 소재나 재료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 특성을 극대화하여 응용하는 것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소재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다른 것과 복합화하고 융합시키는 융복합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소재의 실용적 가치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재공학 전공자는 매우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술을 접하게 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기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좋아한다면 신소재공학 전공 적격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져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소재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신소재공학을 선택하세요. 신소재공학은 매우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정 한 가지 분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도 아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전공입니다. 신소재공학의 선택은 여러분들을 금속처럼 빛나게 하고 탄소재료처럼 강하고 고분자 소재처럼 유연하고 나노 소재처럼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 학과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질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학과입니다. 신소재공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신소재공학의 4대 요소라고 불리는 4면체를 해당 학문을 대표하는 도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때 4대 요소는 구조, 공정, 성질, 성능인데 이 4가지 요소는 서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조와 성질의 상호관계가 특히 과학적인 부분이며 공정과 성능의 상호관계가 공학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관계를 밝히는 부분에서 분석이라는 분야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소재공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4대 요소를 이해하기 위한 과학과 공학적 지식을 그리고 상호관계를 밝히는 분석 기술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커리큘럼은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은 비슷한 과정을 통해 신소재공학의 기초를 형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학년 때는 기초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의 기초는 과학과 수학이라 할 수 있는데 물리와 화학, 그리고 이들을 기술하는 언어인 수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공학 계열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물리화학 및 유기화학 과목들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기초를 쌓게 되면 소재에 대한 공학적인 접근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소재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소재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성질들이 구조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각각의 성질이 어떻게 산업에서 응용되는지를 간략하게 배우게 됩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좀 더 심화된 과학 지식, 각 소재의 성질 및 공정, 그리고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학년 과목의 경우 각 학과를 구성하고 있는 교수진의 연구 관심사와도 다소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소재공학과의 세부적인 커리큘럼을 모든 학교의 예시를 들어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 학과를 대표 예시로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학과는 커리큘럼을 대폭 변경하였는데 좀 더 신소재공학의 기본을 갖출 수 있게 그러면서도 특화되어 있는 분야의 특색을 잃지 않게 수정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실습의 기회를 조금 더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세웠습니다. 그럼 각 학년별로 어떠한 전공 수업을 듣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의 전공 과목은 대학 기초 수학, 일반 물리 및 실험, 일반 화학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과목 이름들이 1학년 때부터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선택을 통해 이미 이수한 학생들이 아니라면 다소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이나 일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 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약간만 더 깊게 들어가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학년 때는 신소재라는 분야의 맛을 느껴볼 수 있는 교육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학년 때는 물리화학, 공업수학 등을 통해 조금 더 기초를 다지게 되며 소재공학개론이라는 수업을 통해 소재 분야가 다루는 과학과 공학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계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유기화학과 다양한 분석 방법에 대해 배우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공계 분야답게 단순히 이론만 듣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학생들이 손으로 느껴보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소재 실험이라는 수업이 개설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단순히 책 속에 있는 소재가 아니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소재를 배우게 됩니다. 3학년과 4학년은 1, 2학년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소재 분야의 기초 지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소재들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약간의 이론적인 지식도 추가로 배우게 됩니다. 3학년 과정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에서 고분자공학, 현대물리, 재료역학이라는 분야를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소재공학 응용을 통해 어떠한 성질들에 주목을 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성질들로는 전기적인 성질, 자기적인 성질, 열적 성질, 광학적 성질 등을 다루게 됩니다. 전자소재개론, 탄소재료학, 응용나노과학 등은 말 그대로 전자소재, 탄소소재 등에 대한 개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2차 전지 등의 원리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됩니다. 3학년 때에도 마찬가지로 실험 과목이 있어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학년 때는 조금 더 응용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전자소재 응용, 소재공학 특론, 생체재료학 등은 최근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다양한 재료 응용 분야에 대해 소개하는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재공학 콜로퀴엄, 소재동향 세미나 수업의 경우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소재 관련 연구 및 산업 동향에 대해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졸업 후에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의 경우 신소재공학만의 특징은 아니나 본 과목을 통해 여러분들이 4년간 학습했던 신소재공학 분야의 지식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본다거나 교과서적인 실험이 아닌 도전적인 실험을 해보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향후 학과에 분석 장비들이 다수 들어오게 될 예정인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해당 기기들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수업 과정의 개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경우 커리어 로드맵을 통해 학과 졸업 이후 진출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 각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과목들을 교육과정 편람을 통해 묶어두었는데 많은 과목을 공유하고 있으나 진출 분야별로 일부 차이가 있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탄소 소재 제조 가공 분야, 나노 소재 제조 가공 분야, 공정관리, 품질관리, 부품 설계, 성형 분야로 진로 분야를 설정하고 있는데 탄소 소재 분야에서는 탄소 소재의 합성 및 응용, 탄소 재료학 등이 특화된 과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노 소재 분야에서는 반도체 공정이나 전자 소재 응용 등을 이수하게 되면 향후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소재공학 분야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우리 학과의 커리큘럼을 통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업들이 존재하고 특히 3, 4학년의 수업의 경우 같은 신소재공학 분야의 학과라 하더라도 학교별로 교수님들의 관심사에 의해 개설 과목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향후 관련 분야의 학과로 진학을 하게 된다면 우선 학과가 개설한 전공 수업들을 되도록 많이 이수하여 신소재공학 분야의 전반적인 내용을 최대한 많이 습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학생 본인의 관심사가 일찍 정해져 있다면 특정 분야의 과목들만을 선택하여 들은 뒤 남은 학점은 다른 공학 분야의 학과들의 전공의 수업이나 아니면 인문학 등을 포함한 더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들어두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대학교 수업을 듣는 좋은 방법들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전북 지역에 탄소 클러스터가 구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탄소 소재는 꿈의 소재라고 불리울 만큼 매력적인 소재로 알고 있었기에 저희 학과 커리큘럼의 메리트를 느껴 선택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저는 너무나도 만족합니다. 학부과정 때 이론만 공부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데 저희 학과는 직접 실험을 해볼 수도 있는 강의도 있어 보다 흥미롭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3, 4학년 때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해당 산업 현직자분들의 실무 경험이나 연구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기술 동역 세미나 강의가 저에게 아직까지도 큰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현재 소재 중심의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실험실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분석 장비를 경험해보고 연구 활동을 해볼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또 학과에서는 국외 연구소 견학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 같은 경우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 시 자신의 실무 능력, 커리어에 있어 강점이 되니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연구소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졸업생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우리 학과의 강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크게 탁월한 강점 2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과는 장학금에 특화된 학과입니다. 크게 2개의 인력 양성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3, 4학년의 경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은 100%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현장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더불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전북권 기업과의 채용 연계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과는 연구와 실습에 특화된 학과입니다. 우리 과의 교수님들은 신소재 및 나노탄소 기술 관련 많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과에서 배운 기초 학문을 토대로 학부과정 때부터 관련 연구실에 소속되어 생동감 있는 연구개발 과정을 바로 옆에서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졸업생 분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연구소로도 다수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과는 정부 연구소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국내 신소재 기술을 대표하는 공공연구소와 재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 학생들이 일찍부터 정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과는 나노 및 탄소로 대표되는 신소재 관련 고가의 연구 설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찍부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기술과 학문을 겸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과 꼭 와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근래의 첨단 소재 기술에는 필연적으로 나노 기술이 접목이 되며 따라서 나노 기술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신소재 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학과들 중 이러한 나노 기술을 중요한 가치로 가지며 소재를 개발하고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전국에 몇 안 되는 학과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과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나노기술 강점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니스트, 일본의 AIST, 영국의 NPL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3, 4학년의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소재 대학 중에서는 아마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에 진학하여 이러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전공 선택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3학년 진학 후, 어떤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각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들려드린 내용이 학생 여러분들의 전공 선택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신소재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 영상 시청을 통해 관심이 생긴 학생들은
관련 서적이나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기를 기원하며 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